problems. It's an old-fashioned notion. But the world can still use them. Ready.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안녕하세요. 마블로키 2011 문강호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자 마블의 신작 더 마블스가 개봉한 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셨거나 아예 안 볼 작정을 하고 계셨을 더 마블스. 오늘은 이 영화 관람 리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영화의 장점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prepared to do? 더 마블스는 완전히 못 만들었다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영화입니다.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이터널스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토르4, 앤트맨 3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의 장점들이 영화를 꽉꽉 채우고 있어서 뒤에 나열할 단점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데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대 요소 중 하나로 꼽았던 스위칭 액션입니다. 캡틴 마블, 미즈 마블, 모니카 램보 이 세 명의 영웅이 힘을 사용할 때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예고편을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더 마블스의 마케팅이 거의 다 이 스위칭 액션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말 이 액션만큼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액션이 1시간 40분을 가득 채워주고 있어서 영화 전체가 스릴 있고 재밌었습니다. 이 1시간 40분은 장편 영화로 보면 짧은 편에 속하지만 자칫 영화를 잘못 만들면 지루해지기 충분한 시간인데 전혀 지루할 틈은 없었습니다. 더 마블스는 진정 액션 영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액션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영화의 느낌이 작년 10월에 나왔던 DC의 블랙 아담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주인공 캡틴 마블의 서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캡틴 마블을 호감 가는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은 지금까지 마이페이스 성격이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엔드게임 때도 뭐든지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캡틴 마블이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졌고 이로 인해 독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니카는 캡틴 마블이 30년간 지구에 발을 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만 방금 말한 캡틴 마블의 고백으로 인해서 캡틴 마블을 용서하고 이 화해를 한 뒤에 캐롤은 자신이 언제나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캡틴 마블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만큼은 팀과 함께 협동하여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캐릭터적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이 영화는 3명의 인물이 골고루 비중을 갖고 출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100%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솔로 영화처럼 캡틴 마블에게 맞춰져 있진 않지만 이 캡틴 마블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것은 영화의 명확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모니카와 카말라의 관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캐릭터적 관계를 보면 캐롤을 동경했지만 캐롤이 캡틴 마블이 되어 지구를 떠나서 30년간 돌아오지 않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자라난 모니카. 그리고 이런 모니카가 성인이 된 상황에서 캡틴 마블을 동경하기 시작한 새로운 소녀 카말라. 이 구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니 캐롤이 카말라를 챙기는 그 모습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절정 부분에 세이버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닉 퓨리는 수백 명의 대원들을 대피시키는 것보다 대원들을 고양이 플러큰에게 잡아먹히게 해 고양이 몇 마리를 옮기는 게 더 쉽겠다고 판단하여
플러큰을 풀어 대원들을 잡아먹게 하는데요. 꽤 황당한 설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워낙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배경 OST와 플러큰에게 잡아먹히라고 지시하는 안내방송, 그리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대원들의 모습이 절묘하게 맞으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정말 영화의 백미라고 느끼고 있고, 더 마블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 장면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말라가 케이트 비숍을 영 어벤져스로 편입시키려 하는 그 장면에서 마블의 팬들을 위한 향수가 느껴졌는데요. I am Iron Man. You think you're the only superhero in the world? Mr. Stark, you become part of a bigger universe. You just don't know it yet. 카말라가 아이언맨 1편 쿠키 영상에서의 닉 퓨리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그 대사로부터 마블 세계관이 이렇게 거대하게 확장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의 미즈 마블의 신 스틸러 활약상도 대단했습니다. 초반 미즈 마블의 만화책 시퀀스는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만 벨라니가 이 팬걸 미즈 마블로서의 연기를 너무 훌륭하게 잘 수행해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미즈 마블의 활약상이 더욱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영화의 단점들을 살펴볼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더 마블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더 마블스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각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마블 영화 중에 짧은 영화는 거의 없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니아 다코스타 감독님께서는 더 마블스를 꼭 2시간 이내에 끝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화 곳곳에 좀 더 설명이 되고 길게 묘사를 해주었다면 더 재밌고 흥미진진함이 배가 되었을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전개도 뚝뚝 끊기고 개연성을 많이 포기한 듯 합니다. 특히 뒷부분에 가서 캡틴 마블이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모니카의 한마디로 할라의 태양을 살려내는 부분에서는 실수가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중간에 가서는 저게 뭔 내용이었지?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준과 아라드나 행성, 물론 원작에 이 행성이 있는 건 알지만 굳이 언어를 노래로 했어야 하나? 좀 각색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물음표가 들기도 했습니다. 얀 왕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노래하는 그 장면은 조금 오글거리긴 했지만 일단 후반부에 가서 종족의 지도자로서 다르벤에게 당당히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박서준의 무난한 할리우드 데뷔였다고 생각됩니다. 스토리 부분의 연장선으로 이야기하자면 빌런 다르벤을 영화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영화 중반부까지만 해도 캡틴 마블을 밀어붙이며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는 크리 지도자여서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뭔가 해리포터의 그린델왈드를 생각나게 하는 캐릭터성으로 그게 몰입도를 더해주던 캐릭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더 마블스에게 몇 번 공격당하더니 잔해에 찔리고 캡틴 마블이 제안했던 협력도 승낙한 듯 하면서 배신하여 뱅글을 뺏었다가 뱅글의 과부하로 죽어버리는 용두사미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다르벤이 뱅글 2개로 어스파트의 일렉트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르벤이 뱅글에 의해서 사망한 장면은 로키 시즌2에서 빅터 타임리가 스파게티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허무했습니다. 세 번째는 닉 퓨리의 캐릭터성입니다. 아니, 이게 닉 퓨리가 맞습니까? 솔직히 더 마블스에 나왔던 닉 퓨리의 모습은 캐릭터성 붕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닉 퓨리는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마리아 힐, 탈로스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시크릿 인베이전과 더 마블스의 연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 왜 시크릿 인베이전이 그렇게 서둘러서 더 마블스 전에 나와야만 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를 봐야 한다면 왜 봐야 하는지 그 연계성이 좀 더 긴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개그 타율이 있습니다. 더 마블스의 개그가 남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분명히 웃음을 유발하려고 넣은 대사인데 막상 전혀 웃기지 않은 것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마블이 더욱 작품성에 더 집중한다고 하니 앞으로 영화들에서는 이런 개그 타율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t's been unbelievable. Holding on to this for so long and just seeing all these incredible things. 더 마블스는 호불호 갈리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미 최초 반응들은 꽤 좋은 것으로 봐서 이 영화의 흥행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장담할 순 없겠지만 마블이 이 영화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영화를 더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기대했던 수준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 더 마블스를 어떻게 관람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실상 평론 영상이고 이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의 쿠키 영상, 정말 큰 쿠키 영상이었죠. 그 쿠키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로키 시즌2 마지막 화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부터 제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는 마블로키 2011 문가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블로키 2011 문가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Together on the big screen. I'm feeling so many feelings right now.